안녕하세요. 고준의 지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인적 없는 산골길을 어스름한 달빛에 의지하며 쟁걸음으로 부지런히 걸어가던 중년의 선비가 놀란 듯 일순간 멈춰섰다. 등 뒤에서 달빛에 시퍼런 비수가 번뜩이며 한 사내가 윽박질렀다. 이놈, 오늘 장에 가서 속한 돈 다 내놓거라. 깜짝 놀란 선비가 뒤돌아서니 낯선 젊은 사내가 날선 비수를 들이대며 다시 윽박지른다. 이에 긴장한 목소리로 중년의 선비가 답한다. 아니, 이것을 드릴 수 없소. 돌아가신 아버지 제사를 지낼 돈이라오. 죽은 사람 죄상이 무에 대수더냐? 그 돈 내놓지 않으면 너도 항천행이다. 목숨이 아깝거든 돈꾸러미를 넘기거라. 이에 선비는 젊은 사내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아니되오라고 힘주어 답한다. 예기치 않은 선비의 태도에 순간 젊은 사내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비수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네가 목숨 중한지를 모르는구나 라고 다시 힘주어 말하지만 이미 기가 꺾인 듯했다. 순간 이 젊은이가 간악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간파한 중년의 선비는 재차 명료하게 답한다. 아니되오. 드릴 수 없소. 두 사람의 긴박한 대화는 고즈넉한 밤의 허공을 가르고 산골짜기 아래로 널리 울려 퍼졌다. 선비와 비수를 든 젊은 사내의 실랑이가 이어지는 중에 갑자기 뒤에서 병력 같은 우렁찬 목소리가 들린다. 이보시오. 무슨 연유로 밤중에 이런 무인지경에서 다투는 것이오? 선비와 젊은 사내는 고함 소리에 뒤돌아보니 한눈에 봐도 포청의 군관임을 알아보았다. 젊은 사내는 순간 손에 든 것을 감추고 몸을 웅크린 채 상황을 주시하듯 가만히 서 있다. 마침 밤길을 급히 나서 사건 현장으로 향하던 두 포교들이 비수인 듯한 물건을 손에 든 사내가 맞은편 사내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겁박하는 상황을 멀찌감치 발견하고 급히 다가왔던 것이다. 포교의 일갈에 잠시 정막이 흐르더니 중년의 선비가 나서며 말했다. 예, 우리들은 함께 장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앞에 있는 자는 도적놈이 아니더냐? 필시 손에 비수를 쥐고 겁박하던 말을 들은 듯한데. 아니올시다. 이 자는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인데 선친의 대상제사를 위해 쓸 돈을 마련하느라 기르던 송아지를 오늘 장에 내다 팔고 같이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수년 전에 이웃에게 급전을 빌렸는데 아직 갚지 않던 차에 속판 돈이 생겼으니 이 사람이 돈을 갚으라 하고 저는 속판 돈은 제사 준비에 쓸 돈이니 기다린 김에 좀 더 기다려달라고 버티자 거짓으로 이어파는 소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웃어넘기며 말했다. 이 말에 포교들은 의심을 풀지 않고 확인하듯 다시 물었다. 그렇소? 그럼 그대들은 어디 사는 니시오? 이 고개 넘어 세터말에 삽니다. 이름은 어찌 되시오? 저는 남정숙이라 하고 이자는 박아무개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급히 볼 일이 있어 당장은 가겠소. 이에서 더는 머물지 말고 빨리 가십시다. 예, 저희는 기난 말을 나눌 것이 있으니 천천히 뒤따라 가겠습니다. 먼저 출발하시지요. 포교들은 몇 차례 더 재촉하다가 고개를 넘어 멀리 사라졌다. 포교들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자
방금 전까지 남선비를 겁박하던 사내는 돌연히 무참한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끼며 말했다. 선비님은 신선이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것은 더는 사람이라 할 것이 못 됩니다. 어찌 그리 천만부당한 말씀을 하시는 게요. 사람이 공공한 처지에 몰리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대긴들 천성이 그럴 리는 없지 않겠소. 내가 선친의 제사만 아니라면 이깟 돈 드리고 말지요. 나 또한 형편의 여유가 없으니 도리가 없었던 것이요. 미안하게 됐소이다. 자, 예서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집이 고개 넘어 지척에 있으니 함께 가십시다. 말씀은 참으로 고마우나 소생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평안히 잘 지내십시오. 이리 말하며 젊은 사내는 길게 통곡하더니 지난 잘못을 뉘우치며 큰절을 올리고 어둠 속으로 총총히 사라졌다. 남선비는 젊은이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장단식을 하였으니 그릇 땡기를 선택했던 젊은이에 대한 측은지심의 발로였다. 기실 남선비는 대대로 고향을 떠나지 않은 향반으로 학문과 인격이 고매하며 천성이 자애롭기로 일대의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다. 남의 것은 절대 탐하지 않았으며 둘을 가졌으면 반드시 나머지 하나는 남과 나누는 선행이 끊이지 않았으니 생활은 딱 굶지 않은 정도의 살림이었다. 아버지의 두 번째 기일인 대상을 맞아 제사상을 차리기에는 여유가 없어 비용을 마련하고자 그날 아침 일찍 키우던 송아지를 장에 내다 팔고 돌아오는 길에 도적을 만났던 것이었다. 자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온 남선비는 밤에 당한 일은 동네 사람은 고사하고 집안 사람에게조차 일체 말하지 않았다. 남선비는 제사 준비를 하며 평온한 날을 보냈다. 이렇게 여러 날을 지내다 보니 제삿날인 보름이 되었다. 마지막 준비를 마무리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내던 중에 난데없이 성장한 낯선 노인 양반이 고개를 푹 수그린 젊은이와 많은 짐을 실은 소수레를 대동하고 집안에 들어서며 주인을 찾았다. 남선비가 손님 앞에 서니 노인이 주인을 보며 말한다. 이 댁이 남정숙 선비 댁이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제가 남정숙입니다만 어디서 오셨는지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광주에 사는 촐로이옵니다. 남선비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광주와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지라 다시 물었다. 광주에 사신다면 함자가 어찌 되시는지요? 허허, 차차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실례됩니다만 조용한 방으로 좀 자리를 안내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선비는 노인의 태도에 의구심이 들었으나 조용한 사랑방으로 노인과 젊은이를 안내해 마주 앉았다. 자리에 앉자 노인이 따라온 젊은이에게 한마디 했다. 어허, 무엇을 하느냐? 어서 은인께 예를 갖추지 않고. 이 말에 젊은이가 남선비에게 큰절을 올리니 남선비는 어딘가 낯익은 뜨뜨하였지만 갑작스런 절을 받고 어리둥절했다. 아, 어찌 저와 같은 필부에게 절까지. 허허, 다 그럴만합니다. 혹 선비님께서
아무 날에 장에 갔다 오시다가 어떤 고갯마루에서 도적을 만나신 일이 없으신지요? 허허, 어찌 그 일을. 남선비가 그날 일은 이미 덮기로 마음먹었는지라 대답을 주저하니 노인이 재차 채근하듯 묻기에 할 수 없이 그렇다고 답하자 그렇군요. 우리가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그려. 다름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아이가 바로 그날 그 도둑놈입니다. 자식이라고는 이놈 하나뿐인지라 가세를 일으킬 욕심에 어려서부터 엄히 훈육하는 바람에 아들이 집을 나갔지 뭡니까? 백방으로 아들을 찾느라 마음 졸이며 애를 태웠습죠. 노인은 그때가 상기되는지 한숨을 크게 내쉬며 말을 이어갔다. 노인이 말하길 아들이 얼마간의 돈을 훔쳐 집을 나선 이후 사기를 당해 노자를 잃고 갖은 고생을 하던 중에 악한 마음을 먹고 도적질을 하려고 남선비를 만났는데 은혜를 베풀어 과오를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와 그간의 정황을 전했다는 것이다. 무세상 사랑 같았으면 포교들에게 도적임을 발고하여 벌할 법한데 선비님의 성심 덕분에 이 못난 자식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더구나 이 아이가 괘씸하여 착하고 성실한 아들로 돌아왔으니 이 또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려 참으로 고맙습니다. 노인의 말이 끝나자 남선비는 여차한 전말을 알게 되었고 멋쩍은 듯 말했다. 아유 어르신, 은혜랄 것까지야 있겠습니까? 그날은 날도 어두워 젊은이의 낯을 제대로 볼 수 없었는데 이리 보니 아드님이 참으로 청수한 낯빛을 지녀 훗날 대성할 것입니다. 젊어 한때 잘못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잘못을 뉘우치고 괘씸하였다면 어찌 그 허물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겠습니까? 남서민은 이렇게 말하며 젊은이에게 덕담을 건네기까지 했다. 이에 두 부자는 더욱 감동하였으며 젊은이가 나서며 말했다. 선비님의 인자하신 대덕으로 이 못난 몸이 갱생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오늘이 대상날임을 알고 간단히 물품을 준비하여 왔사오니 사양치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이어서 싣고 온 짐들을 풀어내놓으니 쌀, 돈, 유기, 각종 포와 제사 물품이었다. 남선비는 일단 사양은 하였으나 노인과 젊은이의 정성을 계속 사양할 수는 없어 제사상을 잘 차려 제를 지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남선비와 손님 부자가 마주 앉았다. 지난밤에는 선물해 주신 각종 제수 덕분에 전례 없이 잘 차려진 제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어허, 어찌 그런 소소한 것으로 선비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까? 지난 밤에는 저희 부자를 환대해 주셨으니 이번에는 저희 집으로 모셔 사는 모습이나 보시고 며칠 지내시는 게 어떻습니까? 남선비는 작은 선행으로 너무 과한 대접을 받는다며 사양하려 했으나 노인과 젊은이의 정이 간곡하여 일행을 따라갔다. 노인의 집에 함께 당도한 남선비는 대갓집 묻지 않은 가세에 놀랐으니 노인은 그 지역에서 이름난 갑부였다. 노인은 남선비를 극진히 대접했으며 천석 소출의 전담문서를
남선비 앞으로 내밀며 말했다. 이것은 선비님의 은혜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선물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는 우연히 지나가다 말 몇 마디 거둔 것밖에 없습니다. 많은 재물이 있다 한들 자식이 그릇된 길로 간다면 제게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리 말하며 노인은 거듭 선비가 자신의 선물을 받아주기를 청하였다. 하는 수 없이 남선비는 노인의 강권을 받아들이며 고마움을 표했다. 남선비와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노인은 아들이 과거 준비를 하고자 하나 어찌 시작해야 할지 몰라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남선비가 선듯 자신이 노인의 아들을 가르쳐 보겠다고 말했다. 노인의 아들은 이후로 남선비에게 학문을 전수받았으며 5년이 지나지 않아 대가에 급제하였으니 훗날 아경의 지위까지 올랐다. 남선비는 노인이 준 재산으로 풍족해졌으나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고 남을 도우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